서울숲에 나왔습니다. 성동구는 서울시 중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한양 도성의 동쪽에 있다 하여 이름 지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등포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구였고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한강의 남쪽과 동쪽에 걸쳐 있는 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여러 구를 분구시키고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중 성수동은 흔히 뚝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적지형의 평지이고 거대한 봄남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장마철에 중랑천이 성수동을 넘어서 한강으로 흐르면서 일시적으로 생겨난 섬이 뚝섬이었습니다. 성수동의 행정동은 성수 1가와 2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서울시 일대가 과거에는 과천의 경마정이 생기기 전까지 뚝섬 경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똥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기피하는 지역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서울숲이 생기고 보시다시피 초고층 아파트가 생기면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한강변으로 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또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 성수동의 지금 상권에서 가장 활발한 곳은 제가 서 있는 이 성수 1가의 일동에 뚝섬이 있어요. 뚝섬역 쪽 이쪽이 활발하고, 그다음에 성수역 쪽 그렇게 상권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수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수역 3번 출구로 왔습니다. 제 앞에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건대역, 성수역, 뚝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아래가 성수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복개를 하고 1980년도에 2호선이 생기면서 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갔던 일반적인 출구하고는 달리 지상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지상에 있다 보니까 좀 어둡고 침침한 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성수역 상권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일대가 1960년대에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들하고 제화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쭉 가다가 197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와 관련된 공장들이 또 들어와요. 그게 이제 90년대 넘어서서는 몇백 개가 넘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2000년대에는 그 공장들이 이전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어요. 아파트형 공장. 그렇게 쭉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2005년도에 서울숲이 생기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변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떠나간 자리는 카페, 레스토랑,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서면서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3번 출구에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출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형태에서 카페, 레스토랑이 바뀌면서 성수동 카페 거리가 생겨나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아직도 중간중간에 공장들이 많긴 한데 이 일대가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저렴합니다. 여기 보통 보면은 10평 기준으로 한 120에서 16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바뀌면서 좋긴 한데 주변에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고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기에는 가게들이나 업종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긴 한데 요 뒤쪽에 기존에 조그맣게 있던 주택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에 맞는 생활 편리 업종들이 쭉 골목골목 있어요. 그리고 평수들은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가보실까요? 예. 쭉 내려가면 한강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 길로 들어가면은 연무장길이라고 기존에 있었던 그 길인데 이렇게 도로명이 바뀌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새로운 상권들이 많이 생기고 없어지다를 반복했는데
보통 보면은 주거 지역하고 공업 지역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과 차별화된 것을 원하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눈높이가 맞물려서 생겼는데 현재는 어떠한가요? 상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유행 타는 상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많은 상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텐데 상권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 가게가 잘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수많은 상권들을 다녀보니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업종에 따라서는 맞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쭉 걸어오고 있는데요. 뭐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골목에서 볼 수 있는 골목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수역 4번 출구 방향이에요.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현재는 여기가 연무장길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많이 있지만 피어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피어 가게들이 많아서 피어 골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쭉 계속 가면 그 피어 가게들하고 공구 상가들 그런 형태들이 가게들이 자그맣게 되어 있고 일반 개인 브랜드 커피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더 가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상권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요즘에는 외부 인테리어나 뭐 간판들을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아주 화려한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본기가 부족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권을 다니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뭐 어느 상권이 좋아요? 뜨는 상권 어디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업종이 뭐냐고, 그리고 얼마나 하셨냐고, 얼마나 준비가 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은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고 빨리 상권이란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내부적인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쫙 보면 이 소문난 감자탕집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 끝에 한 칸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가게들도 저런 것처럼 한 칸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코너 자리까지 다 있고 저기 별관까지 있어요. 제가 저 가게를 홍보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오랜 세월을 하면서 기본기를 가져주면서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상권만 계속 찾아다녀 봤자 성공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이전에 나의 기본기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기본기가 철저하고 손님이 모이다 보면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보면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가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고 반전문가예요. 예, 어디 가서 먹으면 뭐 장단점 다 따집니다. 이렇듯 저도 이러는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맛을 맞추고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수역 4번 출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상권을 결정한 다음에는 입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주동선하고 실질적인 소비동선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잡지 않고 그냥 가시성, 접근성, 그 다음에 뭐 전면 길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보는데 그거는 먼저 주동선하고 실질 소비 동선이 잡힌 다음에 조건이 같으면 그때 이제 다 따지는 거예요. 어떤 거 저떤 거를 다 따지는 거다. 예.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다 잘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오류를 범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조건들을 잘 한번 따져봐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녀보니까 프랜차이즈들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수 없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성수동하고 브루클린을 많이 비교하시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승되고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서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을 한 거고 브루클린은 미국의 그 초기 가난한 이민자들이 그쪽으로 모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기적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동도 그와 같은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보면 이 성수동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창고라도 하나 더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못 만듭니다. 따라서 이 공장들이 이렇게 뭐 형태로 현재는 있긴 한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 개발 호재도 많고 땅값이 막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개발을 시킬 텐데, 개발 형태가 공동주택으로는 못하고 지식산업센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북쪽은 이미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 남쪽도 보면 중간중간에 그 주택들이 있긴 해요. 그거는 소규모로 뭐 개발되는 거 외에는 이쪽 그 공장 지역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 나머지 공장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가지 않는 이상은 브루클린처럼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건물들의 재건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현재는 간헐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잘 되는 가게들이 손님이 줄을 서면서도 먹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봄 가을이나 날씨 좋은 날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데이트도 하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성수동 사건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